여러분의 탄광용 폭약의 감열 소염제로 주로 쓰이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 그죠? 10번, 다이너마이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니트로그리콜, 답은 라번이고. 자, 니트로그리콜 10% 섞으면 우리가 난동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그리콜 10% 섞으면 난동 다이너마이트. 이것을 25% 섞으면 부동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번 폭발 생성가스가 단일 팽창을 할 때에 외부에 대해서 하는 일의 효과를 우리는 자, 정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답이. 가번에 동적 효과는 뭡니까? 동적 효과는 순간적으로 빡 터지면서 폭갱 압력 상태에 올라가서 깨뜨리는 현상을 우리가 동적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번 조절 발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절 발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라인 드릴링, 쿠션 브라스팅, 프리 스플리팅, 그 다음에 스무스 브라스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계단식 발파. 계단식 발파는 우리가 석산 같은 데서 계단식으로 조성을 해서 발파하는 발파를 계단식 발파라고 하죠. 벤치 브라스팅. 자, 13번 뭘 하라? 아마 전압 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전압을 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전기내가 12개를 그림과 같이 결선했다. 자, 그림과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직병렬 결선이죠. 직병렬 결선. 자, 직병렬 결선 같은 경우는 V=는 어떻게 됩니까? BI. 그 다음에 R1 더하기 B분의 A R2 더하기 R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렬의 수가 이렇게 한 가닥에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으니까 직렬이 총 병렬의 수가 지금 3개죠. 병렬의 수가 3개입니다. 병렬의 수가 3개고 병렬이죠. 병렬 하나 둘 3개고 자, 이것도 3개고요. 직렬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씩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4가 되겠죠. 자, I 같은 경우는 전류가 됩니다. 전류 같은 경우 1.5A라고 되어 있고요. R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선인데 여기에서 총 길이가 100m라고 했죠. 총 길이가 발파 모선의 총 길이가 100m 나오면은 이거 100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100입니다. 100인데 발파 모선 하나당의 저항은 0.0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02에 곱하기 100 됐고요. R2 같은 경우에는 각선 하나당의 저항인데 각선 하나가 지금 내관 한 개의 저항이죠. 내관 한 개의 저항이라고 해서 1.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발파기 내부 저항이죠. 발파기 내부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3 곱하기 1.5 괄호 열고 0.02 곱하기 100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R2가 1.2 자, 그렇게 하면 답이 16.2가 나오죠. 자, 다음에 14번. 14번은 암반의 분류 방법인 RMR 분류법이 구성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RMR 같은 경우에는 강알간 상지방이죠. 그죠? 강알간 상지방. 이게 RMR입니다. RMR. 자, 강도죠. 강도. 그 다음 R자는 RQD입니다. RQD. 즉, RQD가 되겠죠. 간격, 그 다음 상태, 그 다음 지하수 상태, 그 다음 방향, 이런 것들이죠. 그죠? 암반의 강도, 암반 사이에 있는 어떤 틈의 간격, 상태, 지하수 상태, 방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 RMR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Q 시스템은 응알간 상지변이죠. 그죠? 응알간 상지변. 응력, 암석의 응력. RQD, 간격, 상태, 지하수 상태, 변질 정도죠. 변질 정도. 거의 같죠. 위에 가고 거의 같은데 응력과 변질 정도만 다르죠. 그래서 RMR은 이렇게 6개, Q 시스템은 이렇게 6개를 고려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답은 여기에서는 RMR 분류법의 구성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죠. 암석의 전단 강도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15번. 다음과 같은 애에서 산소 평형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자, 이 산소 평형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단 뒤쪽에 보면 단 C3H5 NO3가 3개. 자, 이것이 화살표 우측으로 가면
3CO2 더하기 2.5H2O 더하기 1.5N2 더하기 0.25O2죠. 0.25 O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니트로 글리세린 자체가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르는 옥시전 밸런스, 즉 산소 평형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분자량분의 32 곱하기 산소 과부종량 몰수죠. 산소 과부종량 몰수가 됩니다. 자, 분자량은 책에도 지금 문제에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227.1이라고. 그 다음 32가 있고요. 32는 그대로 상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산소 과부종량 몰수. 제일 끝에 있는 O2가 지금 플러스로 나와있죠. 과합니다. 그죠? 부족하진 않죠? 과부종량 몰수인데 과하다. 얼마만큼? 0.25만큼. 0.25만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27.1분 32 곱하기 0.25를 하게 되면 0.035가 나오죠. 자, 16번 불민산수원. 뇌산수원2죠. 뇌산수원2. 이 뇌산수원2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면 용도에 의한 분류상 폭파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에 해당합니다. 화약류. 다음은 100도 이하로 가열하면 폭발하지 않고 분해된다. 다음은 강도가 예민하다.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 즉시 기폭한다. 기폭약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다음은 물속에서 안전하면 저장할 때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이거 이외에도 수원 화합물이므로 유해 유독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7번 터널 굴착 시 터널 외곽 고래 공이죠. 터널 굴착 시 터널 외곽 공의 천공길이가 3m일 때 필요한 확천량, 룩아웃이죠. 룩아웃. 자, 룩아웃은 왜 합니까? 첫째로, 룩아웃은 터널이니까 자꾸 이제 발파 한 라운드다 발파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서 줄어들지 말라고 약간 바깥쪽으로 천공하는 것을 우리가 룩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서 반대로 해야 되겠네,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게 막장이고, 막장에서 천공을 할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천공을 하는 거죠. 예정 굴착선의 이 점선이라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천공하는 것을 룩아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cm랍니다. 기본적으로 10cm인데, 자, 메다당 3cm를 더합니다. 메다당 3cm. 메다당. 여기서는 지금 3m니까, 메다당 3m 같으면은 3cm, 339. 9cm를 더합니다. 그래서 총 19cm를 이렇게 이제 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18번 경사공 신빼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사공 신빼기 같은 경우는 자, 다음번에 보시면 경사공 신빼기는 V형 신빼기가 코르만트 신빼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코르만트 신빼기는요 중심이 이렇게 우리가 눈사람처럼 생겼고 소단면 갱도에서도 1회당 발파량이 즉 1회당 굴진량을 번것보다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수평으로 천공합니다. 안내판이 있죠. 그죠? 템플레이트. 이것은 지금 경사공 신빼기가 아니죠. 코르만트 신빼기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음은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전기내관의 성능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기내관은 연둔 4점단이죠. 연둔 4점. 연판시험, 둔성폭약시험, 내수도시험, 점화전류시험, 단별 발화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공업용 폭약은 뭐가 있습니까? 연둔, 목감사소 이렇게 되죠. 그죠? 연판시험, 둔성폭약시험, 모시험, 감응시험, 사시험, 그 다음에 소형 연주시험 이렇게 있죠. 답은 4번이죠. 20번 노천 발파를 위한 경사천공의 장점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수직천공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천공이 있고 수직천공이 있어요. 자, 답은 발파공의 직선성 유지가 용이하다. 이것은 화약 안 배워도 맞출 수 있습니다. 수직천공은 직선으로 하는데 경사천공은 약간 삐딱하게 하잖아요. 그죠?